선두를 해야 성공한다. 1등을 해야 성공한다. 1등이 다 가져간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전략을 쓰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주위의 원망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거봐, 그거 하지 말랬잖아.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브랜드 기획자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업을 좀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조금 1등 전략을 써야 되는지 또는 따라가기 전략을 써야 되는지 판단이 조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딩 전략과 따라가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의견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야, 무조건 1등이어야 돼. 야, 지금 시작해서 되겠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듣다 보면은 나도 걱정도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단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은 꼭 1등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 공부를 열심히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말은 아니어서 좀 출처를 좀 밝히면은 중간계 캠퍼스의 신병철 박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거든요. 내 사업이 조금 특출나게 잘 되기 위해서는 꼭 1등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최초이거나 전혀 다르거나 압도적이거나. 이때 내가 좀 상품이 압도적이다. 이때 1등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1등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딩 전략과 따라가기 전략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듣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내가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있잖아요. 선두를 해야 성공한다. 1등을 해야 성공한다. 1등이 다 가져간다. 이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위를 좀 잘 살펴보면은 꼭 1등한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리딩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리딩 전략은 쉽게 얘기하면 없는 길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안 해본 거를 내가 일단 한번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도 없고 레퍼런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행착오를 제가 다 겪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딩 전략과 따라가기 전략을 적절히 섞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리딩 전략은 언제 했을까? 따라가기는 언제 했을까? 이거 좀 구분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레퍼런스가.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리딩 전략을 쓰질 않습니다. 그때는 따라가기 전략을 쓰고요. 리딩 전략은 시스템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딩 전략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리딩 전략에 대한 우리가 장점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장점은 굉장히 명확해요. 기준을 내가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뭐 가격을 정해야 된다. 그럼 그 가격에 대한 그것도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해석권이 최초에 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한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좀 장점이고 단점은요. 다 아실 겁니다. 일단은 수반되는 비용이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 번째로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제가 무언가 시작할 적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그만큼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까먹었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뭐 제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멘탈 소모가 큽니다. 리딩 전략은 그래서 하다 보면은 물론 성공하면 좋은데요. 실패했을 경우에는 주위의 원망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거봐, 그거 하지 말랬잖아.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의 방향은 따라가기 전략을 썼고 내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 전략을 썼거든요.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점주 협의회라든지 어떤 점주님들 모여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점주 협의회를 본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점주 협의회와 함께 줌콜이라든지 화상회의 같은 거를 뭐 분기별로 그냥 진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주위에서 너 저기 점주님들하고 그렇게 만나서 온라인에서 얘기하고 그것도 1대1도 아니고 다수대 개인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거 안 된다, 문제 생긴다.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는 뭔가 좀 다른 곳과는 차별점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그때는 제가 리딩 전략 썼던 겁니다. 이런 차이인 거예요.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리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단점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일 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리딩 전략을 좀 구상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중에 자본력이 조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딩 전략은
내가 자본이 좀 충분하고 체력적으로 좀 괜찮다. 그랬을 경우에는 리딩 전략이 좀 적절하고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리딩 전략을 쓰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때 쓰는 게 아니다. 리딩 전략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이번에는 따라가기 전략입니다. 따라가기 전략은 요 앞 영상에 아마 보시면 좋을 텐데 모방과 벤치마킹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따라가기 전략은 벤치마킹을 능수능란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면 좋은 전략이에요. 이미 누군가가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 틀을 만들었을 때 내가 그 틀 속에서 그 시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기는 이미 검증된 시장 이 속에서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요거는 좀 능력 기반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압도적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자본력이 좀 충분한 이런 기업체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고, 따라가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떤 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럴 때 쓰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따라가기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장점이 그러면 이제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첫 번째가 비용 리스크가 적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시장에 내가 진입하는 거다 보니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있던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이게 따라가기 전략의 큰 장점이고요. 따라가기 전략이 무조건 좋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따라가기 전략은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산업군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걸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빠르거나 똑같은 걸 주더라도 내가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던가 반드시 더 나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기 전략은 벤치마킹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원론적인 걸 돌아와서 그러면 리딩 전략이 좋은 거예요? 따라가기 전략이 좋은 거예요? 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리딩 전략이 좋냐, 따라가기 전략이 좋냐,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고민해 보시면은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내가 리딩 전략을 해야 될지 따라가기 전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체력, 또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이런 거를 조합해서 내가 여러 번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만약 내가 조금 역량도 좀 부족하다 하지만 자본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리딩 전략으로 했을 때 몇 번까지 내가 감당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자본은 좀 부족한데 이쪽 그 산업군에 대한 경험은 많네? 그러면은 따라가기 전략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소해주고, 그럼 그거를 내가 몇 번 성공할 수 있냐가 아니라 몇 번 실패해도 감당이 가능한지, 이것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또 처음이었잖아요. 그냥 처음 시작하는데 저도 당연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1등 하고 싶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하지만 따라가기 전략 썼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한계가 이거는 까딱하면은 원큐에 끝나버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내가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기 전략을 썼던 거고, 반대로 아까 줌콜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리딩 전략이니까 혹시라도 잘못된다 하더라도 대표로 나가서 사과라든지 그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이건 내가 감당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리딩 전략과 따라가기 전략을 명확하게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리딩을 내가 따라가기로 착각해서 그러면 망하고요, 따라가기를 리딩으로 착각하면 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과 전략들이 내 상황에 무엇과 잘 맞는지를 냉철하게 구분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야지, 저게 좋으니까 저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자본, 능력, 체력, 여기에 맞춰서 지금은 리딩이 좋다, 지금은 상황에서는 따라가기 좋다, 이런 꼭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는 리딩 전략이 좋을까요? 따라가기가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